손흥민 토트넘 탈출 시 트래블도 가능하다. 팀 떠나자마자 리그 우승 트로피들은 나폴리 음돔벨레 촌철살인 인터뷰에 꿀먹은 벙어리 된 이유. 토트넘이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손흥민의 존재로 토트넘이 이강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팀토크는 8일 이하 한국 시간,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손흥민처럼 토트넘에 합류할 수 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 전력 보강을 위해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맹활약을 펼쳐 여러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토트넘이 그를 영입한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전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이강인에 관심을 보내는 구단은 여러 구단이다. 토트넘,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등이 이강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은 올 시즌 마요르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모든 경기, 35경기, 통틀어 6골 -5 도움을 기록 중이다. 그의 활약 덕분에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 12위로 강등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헤타페와 라리가 경기에서 이강인은 멀티골을 장렬하며 팀의 3에서 1역전승을 이끌었다. 선발 출전한 그는 0에서 1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골키퍼가 쳐낸 공을 재차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70m 가까이 단독 질주한 뒤 왼발 슈팅으로 쐐기골까지 장렬했다. 이강인 이적 관건은 바이아웃이다. 현지 매체 보도와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이 주장하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상이하다. 하지만 팀토크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강인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공격에서 위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그는 손흥민과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이제 이강인은 토트넘에서 다시 손흥민과 함께 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2. 케인 이적 예상, 손흥민만 외롭게 남았다. 알론소 부임 토트넘의 비현실 전망. 토트넘이 사비 알론소를 감독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할까? 최근 토트넘이 차기 감독 후보로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3일, 한국 시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이 새 감독을 물색 중인 토트넘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토트넘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레버쿠젠을 맡은 알론소 감독을 존경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영국 더선은 알론소 감독이 토트넘으로 온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즌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토트넘의 선발 명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예상했다. 먼저 공격진은 해리 케인, 데얀 쿨루셉스키 자리에 파트리크 시크, 플로리안 비르츠가 자리했다. 기존 공격 자원 중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손흥민뿐이었다. 해당 매체는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배치를 전망했다. 다소 비현실적인 전망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시크로는 케인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크는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서 리그에서만 24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에는 리그 14경기에서 3골 1도움이 전부다. 비르츠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이 노리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다. 토트넘이 영입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좌우 측면 윙백 자리에는 라이언 세세뇽과 제레미 프림퐁이 배치됐다. 이조차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다음 시즌 윙백 자리에는 세세뇽보다는 우디네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데스티니 우도지가 주전 가능성이 더 높다. 프림퐁은 레버쿠젠에서 알론소 감독 전술의 핵심적인 선수로 분데스리가 최고 윙백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페드로 포로를 비싸게 주고 영입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또 우측 윙백에 돈을 투자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중원에는 미켈 메리노와 피에르 에밀 호비이에르가 배치됐다. 메리노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핵심적인 선수로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알론소 감독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반드시 기용하는 스타일이다. 수비진도 대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현재 알론소 감독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피에로 카피에와 에드몽 탑소바가 가세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만이 살아남았다.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이 급한 건 사실이다. 에릭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는 토트넘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2명이나 영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골키퍼 자리도 위고 요리스가 아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르지 파블렌카로 바뀌었다. 3. 손흥민도 못한, 박지성도 못한 트래블. 오형규 벌써 3관왕 눈앞. 오형규, 22 셀틱가 유럽에 진출하자마자 우승컵 3개를 삭스리하려고 한다. 셀틱은 7일, 한국 시간, 영국 에든버러의 타인캐슬 파크에서 열린 하츠 오브 미들로시언과의 2022에서 23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34라운드에서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95를 쌓은 셀틱은 남은 4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오형규는 이날 하츠 원정 경기 후반 25분에 교체 투입된 오형규는 후반 40분에 추가골을 넣어 2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오형규의 올 시즌 리그 3호 골이 터졌다. 오형규는 셀틱 원정 팬들 앞에서 포효하며 날아올랐다. 오형규는 지난 1월 말에 K리그 1 수원 삼성을 떠나 셀틱으로 이적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등번호는 19번을 받았다. 2010년대 초반 셀틱을 누빈 기성용, 차두리에 이어 한국인 세 번째 셀틱 선수로 영국에서 활약했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절대 강자다. 올해로 창단 135주년을 맞았는데 올 시즌을 포함해 리그 우승을 53회나 차지했다. 2에서 3년에 한 번씩 우승한 꼴이다. 셀틱은 최근 11시즌 중 9차례 챔피언에 등극했다. 오형규는 더블, 2관왕을 달성했다. 셀틱 이적 후 1개월 만에 스코틀랜드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다. 리그컵과 리그 우승을 거머쥔 오형규는 내친김에 트래블, 3관왕까지 내다본다. FA컵, 스코티시컵 결승전이 남아있다. FA컵 결승전은 오는 6월 4일에 열린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배들의 우승 커리어를 돌아보면 오형규의 우승컵 수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8시즌째 뛰고 있지만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EPL 4회 우승, 리그컵 3회 우승, 유럽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1회 우승 등을 달성했다. 하지만 트래블 경험은 없다. 오형규는 격경사를 맞았다. 셀틱이 리그 우승을 확정하면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김민재, 나폴리와 격돌할 수 있다. 최근 B클럽 이적설이 불거진 이강인, 마요르카, 도 팀을 옮기면 챔피언스리그에서 형들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 4. 33년 만에 세리에 A 챔피언, 나폴리 역사 쓴 김민재, 바이아웃 873억 원, 메뉴 이적설 가속화. 한국인 최초의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괴물, 김민재, 나폴리, 위 다음 시즌 거취가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폴리는 5일, 한국 시각, 이탈리아 우디네 다키아 아레나에서 열린 우니데세와의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33라운드에서 1대1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을 추가한 나폴리는 25승 5무 3패, 승점 80을 기록했다. 전날 2위 라치오, 승점 64가 승리했지만 지금 두 팀의 승점 차는 16점. 5경기가 남은 지금 나폴리가 전패를 하더라도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다.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레전드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하던 1986에서 1987 시즌, 1989에서 1990 시즌 이후 세 번째다. 나폴리는 2019에서 2020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지만 리그 우승은 아니었다. 33년 만에 감격스러운 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우승을 미룬 나폴리 팬들은 이번에 TV를 통해 우승 장면을 지켜보며
밤새 꿈같은 축제를 즐겼다. 축구 열기가 뜨겁기로 유명한 나폴리는 광란의 파티에 나섰다. 김민재는 한국 축구사를 새로 썼다. 한국인 최초로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과거 안정환이 페루지아, 이승우가 헬라스 베로나에서 뛰었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민재는 입성 첫 해부터 환상적인 활약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우승까지 차지했다. 김민재는 33경기 중 32경기에 선발 출전해 29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나폴리 우승의 당당한 주역이 됐다.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한국인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것은 맨유의 박지성,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 이후 세 번째다. 수비수로는 첫 번째 우승이다. 아시아 선수가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것도 2000에서 2001 시즌 AS 로마의 나카타 히데토시 이후 처음이다.